예, 두 번째 시간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자, 지금 저희가 원주를 시작으로 우리가 이런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수학 콘텐츠, 실험 수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실험 중심의 어떤 수학 탐구에 대한 이 콘텐츠들을 어떻게 교과 수업 속에서 녹여서 이제 재구성해서 디자인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제 각 학년별 이제 몇 가지 자료를 볼 건데요. 자, 오늘 선생님들이 레포트를 쓰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레포트 쓰시는 시간은 2시부터 3시, 그 정도 1시간 정도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미리 레포트에 대한 안내를 지금 해드리고 계속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선생님들은 그 레포트 보고서 양식을 전부 다 받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파일을 전부 다 받으셨을 겁니다. 위에 있는 또 중간에 있는 이 양식은 변경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여기에 성함과 이름을 쓰시고 성함을 쓰시고 이 안에 이 표 상에서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2페이지 이하로 한두 페이지로 분량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좀 일찍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부터 이제 교과 수업 디자인에 대한 각 교과별 사례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조작의 방법을 익히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올라와 있는 자료들을 이용해서 나는 어떻게 수업 시간에 이것을 적용해 볼 것인가라는 수업을 디자인하는 것이 이번 개인 연구 보고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다 링크가 걸려져 있어요. 한번 보시기만 하세요. 이 사이트에 수학 실험실, 제가 아까 원줄 파이의 1000만짜리까지 탐색하는 그것들 포함한 모든 수업의 자료가 수학 실험실에 전부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약 320편 정도가 돼 있어요. 한번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이걸 클릭하면은 매스미티카 랩 안에 수학 실험실이라는 꼭지가 있습니다. 이 안에 총 한 326개 정도의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아까 했던 원주율 로또 복권을 비롯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고등학교 1학년 수학부터 미적분, 확률 통계, 뭐 응용 수학, 기하 벡터, 호기심 수학 이렇게 해서 조금 교과 영역의 성취 기준 밖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실험을 해보면서 탐구해 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어떻게 교육 활동을 한번 난 진행해 보겠다라는 것을 디자인하시는 건데요. 뭐 굳이 뭐 성취 기준 지금 시간도 짧기 때문에 뭐 성취 기준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뭐 디테일하게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해? 그럼 이것은 꼭 정규 수업을 대상으로만 해야 되느냐? 그러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정규 수업 시간에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정규 수업 시간 내에 또 수행 평가로도 한번 활용해 보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은 창의적 체험 활동, 뭐 동아리 활동이든 뭐든 좋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 속에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방과후 활동, 조금 더 심화된 학생들 아니면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흥미 위주 아니면 조금 심화된 수학 그래서 방과후 활동으로 진행해 보실 수도 있고요.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교육 활동 속에서 어떤 걸 소재로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시는데요. 어저께 선생님들 제출하신 것 중에 제가 지금 가급적이면은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는 그런 사례들을 만약에 활용하실 경우에는 거기에 조금 더 가감해서 추가적으로 나는 이거를 좀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한번 활용을 해보겠다라고 쓰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거 그대로 옮겨서 제출하는 거는 사실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새로운 콘텐츠를 선생님이 채택을 하셔서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도 이제 선생님들이 이 콘텐츠를 활용해서 제출하신 새로운 방식의 이런 것들을 보고 저도 보고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따가 2시 정도쯤에 작성의 시간을 드리는데요. 잠깐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미리 한번 둘러보시면서 어떤 자료들이 있는가 한번 보시고 마음속으로 나는 요걸 한번 활용해 보고 싶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미리 가져보시면 이따가 보고서 작성이 좀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사용법들도 이제 조금씩 이제 배우셔야겠죠. 근데 사용법이 직관적입니다. 이제 학생들도 아까 보셨다시피 그냥 버튼만 누르면 바로 실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직관적이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교과 수업 디자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주어진 자료들을 컨텐츠를 이용해서 그래서 1학년 수학부터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비교적 쉽게 학생들이 재미있게 게임 활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주제로 베스킨라빈스 31 게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서리원 게임은 31을 학생들은 부르면 지는 게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서로 불러대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제가 페이지를 선생님들도 한번 같이 따라가 볼게요. 랩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실험 화면이 뜨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서 실행을 해봅니다. 자, 게임의 규칙을 이 실험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 화면을 딱 띄웠는데 이렇게 창이 열리는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오른쪽 상단에 다이나믹 이 버튼만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실험 화면이 활성화가 됩니다. 잠시 기다려주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 정상적으로 실험 창이 열린 겁니다. 다 열리셨죠? 자, 저희는 맨 처음에 가장 기본적인 게임인 베스킨라빈스 31 게임을 할 겁니다. 따라서 게임의 숫자를 좀 조절해야겠죠. 그래서 31로 조절을 합니다. 자, 게임의 규칙은 이래요. 상대방과 제가 한 번씩 번호를 주고받으면서 마지막에 31을 부르는 사람이 이번에는 이기는 게임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참가자. 다 들어오셨는데? 네, 진행하겠습니다. 31을 부르면 이기는 게임이고요. 그럼 숫자를 부르는 방식은요. 상대방과 내가 번갈아서 부르는데 최대 3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3까지 큰 수를.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1을 부르겠다. 그러면은 조작하는 방법 제가 먼저 시연해 드릴게요. 1. 내가 먼저 1부터 부르겠다. 그리고 다시 시작 버튼을 누르면 제가 1을 불렀어요. 파란색이 본인입니다. 그럼 빨간색은 상대방. 여기서는 컴퓨터가 되겠죠. 그럼 컴퓨터는 3을 부른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저는 4를 부르거나 5를 부르거나 최대 6까지 부를 수 있는 거죠. 이게 베스킨라빈스 게임의 규칙이에요. 저는 이제 6을 부르겠습니다. 그럼 플러스 3이죠. 그리고 플러스 3을 하고 U 버튼을 눌러요. 파리가 또 왔습니다. U 버튼을 누르면 제가 6을 불렀죠. 자, 6을 불렀더니 컴퓨터는 바로 반응을 합니다. 얘는 최적화된 설계가 되어 있는 컴퓨터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는 7을 불렀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 다음에 저는 9를 부르겠다. 9 플러스 2죠. 9를 부르려면. 그 다음에 U 버튼. 그 다음에 1을 부르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컴퓨터와 한 번씩 주고받는 게임을 합니다. 이런 게임을 님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게임을 실행했더니 저는 마지막에 29를 불렀고 상대방은 30일, 컴퓨터는 30을 불러서 제가 졌죠. 자, 그러면 이 게임을 한번 선생님이 시작하는데 나부터 부르지 않고 컴퓨터를 먼저 시키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컴퓨터를 누르고 다시 시작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가 먼저 3번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한 판 한번 진행을 해보십시오. 자, 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활동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막연히 그냥 게임을 해서 이기면 이긴 거고 지면 진 게 아니라 하면서 내가 이기려면 어떤 숫자들을 불러야 될까라는 필승 전략을 수립을 해야겠죠. 이 필승 전략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나머지 정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서 게임을 한번 이겨보도록 하세요.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겼네요. 네. 자,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컴퓨터로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온라인 상황이 아니라면 이제 학생들끼리 교과 수업 시간에 대면 게임을 할 수 있죠. 두 명씩 토너먼트를 붙여서 마지막까지 이제 우승자를 가려내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이기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짰는지를 발표해 볼 수도 있게 하고요. 이렇게 게임 활동으로 수업을 디자인하고 수행 평가까지 진행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얘는 나머지 정리와 어떤 관련이 있냐면요.
예, 거꾸로 역추적을 해보면 돼요. 31을 부르기 위해서 나는 그 직전에 어떤 숫자를 불러야 되겠는가? 27. 27을 부르기 위해서 나는 그 직전에 어떤 숫자를 불러야 되겠는가? 계속 가다 보면 최초로 나는 어떤 숫자를 불러야 되겠는가? 3. 그런데 이런 숫자들을 나열해보고 특징을 보면 3, 7, 11, 15 이런 숫자들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수입니다.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그런 수들을 부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 31, 요 숫자만 보면은 누가 먼저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31을 4로 나눠보면 나머지가 3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가 3인 수들을 부르면 되겠더라. 그래서 최초로 내가 3을 불러야 된다. 따라서 31 게임은 필승 전략이 내가 먼저 해야 이기는 게임입니다. 서로가 게임의 규칙을 필승 전략을 알았을 때 상대방을 먼저 시키면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죠. 자, 이와 같이 학생들하고 대면 게임을 해도 좋고 온라인 게임을 해도 좋고요. 자, 이런 게임을 한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수행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온라인 수업을 병행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이것을 탐구할 수 있게 해놓고요. 다음과 같이 활동지로 수행 평가를 받습니다. 서리언 게임을 직접 해보면서 필승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수행 평가입니다. 게임 활동이라는 거죠. 다음 두 번째,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거의 이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익힐 수 있는 비교적 좀 쉬운 부분이죠. 서리언 게임을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불러야 되는 필승 넘버를 한번 나열해 보라. 우리가 학습이 제대로 됐는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학생들이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했는가? 라는 것은 이제 이 문제를 확장해서 질문을 던져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0일을 부르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이번에는 40을 불러야 이기는 게임이라면 그때는 누가 먼저 시작을 해야 이길 수 있느냐? 내가 먼저 해야 되느냐? 상대방이 먼저 해야 되느냐? 그리고 내가 먼저 했다면 또는 상대방이 먼저 했다면 그 다음부터 나는 어떤 숫자들을 불러야 되는지 필승 넘버를 찾아보고 그것에 대한 근거를 계산 과정으로 계산으로 한번 풀어봐라 라고 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모든 학생들에게 마지막 문제로는요. 임의의 베스킨라빈스 게임에 넘버를 부여해 줍니다. 이렇게 공백으로 놔둔 다음에 모든 학생들에게 여기에다가 임의의 숫자를 하나씩 넣어주는 거예요. 뭐 저희가 한 40까지 해봤으니까 뭐 57, 뭐 65, 69 임의의 숫자에 대해서도 내가 이 게임을 대응할 수 있는가 해서 사고의 확장까지 이렇게 단계별 난이도로 평가를 하는 이런 수행평가 게임 활동을 디자인해 봤습니다. 파일 덮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의 일부분은 제가 아까 파이에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교재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것을 탐구할 때 이렇게 이북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 원리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으로 이해를 온라인상에서 구할 수도 있고요. 학교에서 할 때는 선생님들께서 직접 활동을 하면서 설명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수업 디자인의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이건 조금 더 어려운 부분입니다. 마지막 이것도 나머지 정리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좀 기하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이제 평면좌표를 배우고 그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면서 기울기의 개념을 배우게 되죠. 바로 그 기울기의 개념을 도형 속에서 이제 접목해 본 부분입니다. 무한식방 패러독스는 혹시 많이 들어보신 선생님들도 계시죠? 이것이 처음 인터넷에 올라왔을 때 굉장히 일반인들도 흥미롭게 바라봤던 주제입니다.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무한식방 패러독스의 랩 이것을 열면은 실어 화면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130.cdf라는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열기. 첨부 파일 130.cdf. 잠시 기다려주면 또 여기 창이 열리죠. 다이나믹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좀 더 활성화가 돼서 잘 열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 대한 설명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식방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밑변의 길이가 10. 화면을 보시면 밑변의 길이가 10. 그다음 높이의 길이가 11. 따라서 이 식방의 넓이는 110이 되겠네요. 자, 이 식방에서 양쪽 모서리에 이 격자선은 1입니다. 양쪽 모서리의 밑변의 길이와 높이의 길이가 각각 1인 직각 삼각형 모양으로 식방을
예쁘게 잘라 먹습니다. 위아래로. 그럼 내가 잘라 먹은 식빵의 넓이는 밑변 높이가 각각 1인, 직각삼각형 두 개 합치니까 넓이가 1인 정사각형이 되겠네요. 1만큼은 잘라 먹고 나머지 이 파란색과 빨간색 식빵을 등적 변형을 해서 다시 합쳐봅니다. 자, 마우스로 등적 변형을 움직여 봅니다. 그럼 먹었던 두 조각은 밖으로 나가고 남은 두 조각이 등적 변형, 넓이 변화 없이 그대로 위치만 옮긴 거죠. 평행 이동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합쳐졌어요. 당연히 처음 넓이인 110에서 내가 먹은 한 두 조각, 넓이 1만큼이 줄어든 109만큼의 넓이가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실제 넓이 볼까요? 이번에는 괄호의 길이가 한 칸 늘어나서 11입니다. 세로의 길이가 10입니다. 그래서 넓이가 여전히 어떻게 돼요? 110으로 똑같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이런 걸 패러독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 무한식빵을 왜 예를 들었냐면 만약에 무한식빵이 이렇게 된다면 이 식빵 다시 어떻게 하면 돼요? 거꾸로 세워가지고 또 잘라 먹고 갖다 붙이고 다시 또 똑바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먹을 수 있는 거죠. 넓이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이런 식빵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기 서아프리카의 그 난민들에게 어려운 빈곤층에게 식빵 하나만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둠 활동으로 맨 처음에 학생들은 이제 멘붕에 빠지게 되겠죠. 근데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주십시오. 여유 있게 주면은 학생들이 조금씩 답에 근접하면서 접근을 하는 모습을 선생님들도 관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학생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관찰해요. 학생들은 이걸요 보통 이거 활동지도 있어요. 그 첨부 파일에 다 들어가시면 링크 따라 들어가시면 첨부 파일에 이 모양을 이제 격자선 모는 종이 속에서 A4 용지로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그럼 학생들은 보통 어떤 시도를 제일 많이 해보냐면은 잘라봅니다. 종이로 다 잘라서 이 부분을 이제 빼고 나머지를 조합해 보는데 그 방법으로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원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 원인은 요게 이제 비밀번호를 넣으면은 이제 교사가 마지막으로 이제 지도할 수 있게 힌트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비밀번호를 넣는 거는 처음부터 학생들이 그것을 오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사형을 해놨습니다. 이러한 비밀번호는요, 여기 첨부 파일에 비밀번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걸 이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비밀번호는요. 1116 1116 1116을 한번 넣어보세요. 자, 1116을 넣으면요. 확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처음 도형으로 만들어 놓을게요. 처음 도형으로 만들어 놓고 자, 요거를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은 눈금 하나인 격자선, 이 격자선을 다시 한번 모는 종이로 세분화해서 분할을 해놨습니다. 잘 세보면 이게 10등분이 아니라 9등분인 걸 알 수 있어요. 9등분. 9등분인 거에 좀 더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나서 얘를 등적 변형을 해보면 아까와 조금 다른 형상의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아까는 가득 메워졌죠. 가득 메워진 거는 사실 패러독스의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연출해낸 퍼포먼스고요. 이것은 정말 사실적인 그래프입니다. 사실적인 그래프를 보면은 이렇게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백이 생기는 이유는 여기에 잘려진 부분은 기울기가 한 칸 한 칸이기 때문에 1이지만 그 이후에 자 보세요 다시 여기에 기울기는 1이지만 요 양쪽은 여기 점부터 요 점까지의 기울기는 1이 아니에요. 개수를 세어보면 압니다. 밑변분의 높이의 기울기를 세어보면 1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달라요. 기울기가 다르면 두 선분을 연결했을 때는 꺾은 선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꺾은 선이 만들어지면 자연적으로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 공백의 넓이를 계산해 보라고 이렇게 모는 종이화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 삼각형의 넓이, 그 다음에 중간에 평행사변형 쭉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여기까지 평행사변형의 넓이, 그리고 마지막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을 해보면 이것이 딱 1만큼입니다. 그래서 1만큼의 공백이 생기는 것을 계산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도형을 잘라서 붙여서는 굉장히 미세한 차이이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이와 같은 문제는 우리 일상에도 굉장히 많죠. 눈으로 보면은 그럴싸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은 그 우리가 생각한 예측과는 좀 다르게 일어나는 그러한 결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통해서 검증을 하게 되는 거죠. 눈과 직관과 감각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탐구해 볼 수 있고 기울기의 개념을 학생들에게 적용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실험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도 파일을 끌게요. 선생님들도 꺼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역시도 교재를 클릭하면 온라인상에서 학생들이 이 원리에 대한 모든 설명, 수업이 끝난 다음에 요 링크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했는가라는 것을 직접 다시 한번 재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이제 그래프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학생들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서 이제 1차 함수부터 시작해서 2차 함수, 원은 함수가 아니지만 방정식의 그래프, 그리고 2학년 올라와서 지수로고 삼각함수 이렇게 해서 다양한 함수의 그래프를 굉장히 이제 어렵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생들은 이런 함수를 배우고 그것을 이제 문제 풀기용으로만 사실 경험하게 되죠. 그런 학생들에게 수학이라는 것도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아름다운 기하학적인 어떤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한번 체험해 보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 스케치북에 랩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첨부 파일 CDF 186.cdf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다이나믹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잠시 좀 기다려 주십니다. 처음에 로딩 시간이 약간 걸려요. 왜냐면은 여기에 들어있는 그림을 제가 좀 삽입을 해놨거든요. 조금 기다리면 이 회색의 창이 정상적으로 이제 로딩이 될 겁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됐고요. 아직 안 되신 분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건 학생 작품이에요.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어떠한 이미지의 형상을 구현하는 것을 우리는 픽토그램이라고 합니다. 픽토그램. 그래서 픽토그램을 주제가 있는 자신만의 주제를 설정해서 주제가 있는 픽토그램을 제작하라는 것이 주어진 학습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 떴을 것 같습니다. 다 떴으면 이 작품을 삭제해 볼게요. 전체 삭제. 다 지워지죠. 그 동작 방법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여기 창을 열면요. 여러 가지 쭉 함수들이 나타납니다. 자, 함수들이 나타나는데 그중에 당함수로만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당함수는 여기 보면은 이제 1차 함수부터 4차 함수까지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 한번 여기에 담아 봤습니다. 자, ax 플러스 b를 한번 선택해 볼까요? ax 플러스 b를 선택하면 A 값, B 값에 따라서 이제 그래프의 개형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A 값과 B 값은 현재 1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우스로 직관적이죠. 그냥 옮기면 됩니다. 기울기 값에 따라서 직선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B 값에 따라서 직선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통해서 각각의 배우는 함수의 계수값이 그래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탐구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정의역을 조절합니다. X값. 왜? 픽토그램을 그리려면 이 그래프의 일정한 부분만이 필요로 하니까. X값을 통해서 정역을 제어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좀 더 편하게 공역을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Y값.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과 색깔과 위치가 만들어졌다면 그래프를 저장하고요. 저장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됩니다. 다음은 또 다른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니다. 자, 지금 직선의 방정식이 얘는 일반형이지만 이것도 학생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죠. 일반형보다 표준형이 왜 좋은지. 우리가 보통 원도 그렇고요. 일반형과 표준형을 배우죠. 이차 함수도 그렇고요. 일반형으로 내가 원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 쉽지 않아요. 직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보다는 표준형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직선의 그래프를 그리면 A는 기울기, B와 C는 평행이동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또 일정한 부분만 따서 또 그래프를 저장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여기서 목록을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자, 번호가 하나씩 매겨지고요.
만약에 내가 특정한 것을 지우고 싶다, 예, 삭제 기능도 있고요. 예, 지워집니다. 삭제 기능도 있고요. 파일로 저장해서 데이터를 밖으로 내보냈다가 나중에 내가 다시 재작업을 할 때 파일로 불러올 수도 있고요.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들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 뭐 학교 수업에서의 수행 평가는 간단한 수준. 자, 하트의 그래프를 만들어 봐라. 예, 하트의 그래프를 만들어 봐라. 그렇다면 위쪽은 뭐 원이나 이차함수 정도 두 개를 쓰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래쪽은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 뭐가 있을까요? 이차함수? 예, 이차함수도 좋고요. 가장 매끈하게 그려지는 건 무리함수입니다. 그래서 무리함수를 이용해서 하트 정도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수행평가 실험 활동으로 하고요. 저희 학교는 그것에 더해서 사용 설명서는 여기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그것에 더해가지고 매년 12월 달에 교육 공백기를 이용해서 그때쯤이면 이제 진도가 거의 다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래프 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프 대회를 개최해서 학생들의 우수작을 전시를 하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래프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들의 작품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래프 아트에 그동안에 학생들이 제작했던 것 중에 나름대로 인상 깊었던 것들을 이게 쭉 한번 올려봤습니다. 첫 번째 작품이에요. 예, 굉장히 잘 만들었죠. 근하신년. 예, 누가 봐도 이 연합장에 딱 쓰이면 될 것 같은. 예, 이게 약 150개? 그 정도의 함수와 방정식을 이용해서 만든 학생 작품입니다. 그래서 야, 너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니? 그랬더니 거의 일주일 동안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원했던 수준은 이 정도 수준 아니거든요. 그냥 집 한 채 그리면 이 정도 삼각형, 사각형 그려서 집 한 채 그리면 족하다라고 했는데 저희 학교가 또 여학교다 보니까 여학생들이 은근히 또 이런 디자인에 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욕심을 품더라고요. 이런 작품이 만들어졌고요. 또는 뭐 이렇게 익살스러운 표현, 뭐 스폰지밥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예, 이제 여기에 좀 더 의미를 부여하는 이제 작품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예, 이것도 이제 학생 작품 체온을 나누는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주제로 만든 학생 작품인데요. 예, 이 학생은요, 예, 자신의 꿈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은 중학교 3학년 때 시골 의사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박경철 의사의 자서전을 읽고 감명을 받아서 이제 의사에 대한 진로의 꿈을 품고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으로서 이 그래프 스케치북에 이용한 이 그래프 대회에서 자신의 어떤 미래에 대한 꿈, 비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녹여내는데 굉장히 비슷하죠. 모티브가 이렇게 비슷하게 잘 구현하고 거기에 자신의 어떤 진로에 대한 꿈을 이렇게 풀이로 작품 설명서로 담았습니다. 그냥 작품만 제작하는 것보다 이렇게 내용을 달아놨을 때 교과 특기사항으로 얼마든지 이제 이 학생에 대한 부분을 담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교내 대회는 내용을 적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선생님들이 선별적으로 해서 차라리 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수행평가든 과정활동으로 학생들에게 제시해서 담아주는 것이 수상 기록보다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학생들의 작품 중에 또 마음을 울리는 좀 굉장히 어떤 감성적인 부분. 여학교다 보니까 또 이런 게 가능한 것 같아요. 남학생들은 막 로봇 그리고 막 그렇습니다. 예, 위안부 소녀상에 대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건 만든 지 꽤 오래된 작품인데요. 예, 위안부 집회가 1000회째를 맞이했을 때 누군가 이 동상에 이렇게 옷을 입혀줬죠. 이제 그걸 보면서 나름대로 그 위안부 소녀상에 대한 자신이 갖고 있는 마음을 담았는데요. 예, 표현이 이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정서적인 어떤 표현, 감성 표현까지도 이제 이 학생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노란색, 피해 여성들의 어떤 고통에 대한 고귀함을 표현했고요. 그다음 보라색은요. 보라색. 보라색이 피해 여성들의 어떤 고통과 고귀함. 그다음 노란색이 피해자들에 대해 함께하는 우리 사회 모두의 따뜻한 연대. 그리고 나비는 이제 그만 그 고통에서부터 좀 자유롭게 벗어나기를 염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좀 형상화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수학적인 어떤 활용 능력에 더해서 어떤 좀 그런 감성적인 면까지 학생의 모습을 좀 엿볼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작품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만든 것들을 이제 나중에 한번 열람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든 작품들은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릴 것은 저 몇 년 전쯤에 저희 나라 대한민국 광복 70주년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의미가 있는 학생들의 작품을 이것도 이제 온라인 북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픽토그램에서 제가 원하는 거 한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 프로야구에서 나오는 그 턱돌이 있죠? 턱돌이 예, 그 모양 이 정도 직선과 원, 이 정도 삼각함수 해서 이제 모양을 연출하는 예, 이게 바로 이제 그 아까 그 근하신년을 만드는 그러한 작도 과정의 모습을 연출해 봤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예, 간단하게 만든 이차 함수. 이차 함수 하나만을 가지고도 어떤 걸 연출할 수 있어요? 불꽃놀이. 예, 자유롭게 떨어지는 자유낙하하는 불꽃놀이를 연출한 거. 자, 학생들, 남학생들은 이렇게 로봇 이런 거 그리고요. 포스터. 예, 여학생들은 이런 거 그립니다. 페르마 굉장히 잘 그렸죠. 자, 얘는 난초. 방금 보여진 거. 이 친구도 역시 2차 함수를 이용해서 끄적끄적 그리긴 했지만 얼마나 제목이 이쁩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2차 함수의 자유로운 영혼이랍니다. 그래서 난초 이렇게 간단한 식 하나만을 가지고도 굉장히 의미 있는 형상을 연출하는 학생들의 어떤 좀 창의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전부 다 학생 작품이에요. 태극기. 학생이 바로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태극기를 작도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위안부 소녀상 그리고 우리 땅 독도도요. 아주 썩 잘 그리진 않았지만 그 독도를 우리 태극기의 정중앙에 배치하고 공공감리를 상하 좌우에 만들면서 태극기 안에 우리 땅 독도를 삽입한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신선하죠. 그래서 이 세 개의 그래프를 예, 대한민국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그 이변수 함수인 삼각함수 공면 있죠? 삼각함수 공면에다가 예, 이미지 프로세싱으로 이제 입힌 겁니다. 서페이스에다가. 그렇게 해서 변수값을 바꿈으로 인해서 이 삼각함수의 공면이 이렇게 부드러운 물결 모양, 태극기가 펄럭이는 모양으로 연출을 해가지고 이 작품을 나눈 학생과 전교생들에게 이제 오픈을 해서 예, 이런 퍼포먼스를 같이 나누기도 했습니다. 예, 이제 지금 약간 이제 기아 쪽에서 도형 아트 쪽으로 약간 넘어왔죠. 그래서 수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 꼭 과학기술 속에서는 당연한 거고요. 과학기술을 벗어난 우리의 일상생활 문화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수학이 아름다운 표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제 두 번째, 도형의 이동 파트에서의 도형의 이동을 이용해서 어떤 예술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로고 아트를 한번 같이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고 아트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자, 역시 첨부 파일을 실행해 봅니다. 예, 다이나믹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는 지금 현재 초기 설정은 컬러로 되어 있는데 약간 눈이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으로 좀 바꿔주시면 예, 눈이 좀 덜 피곤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 화면. 이거 뭘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자, 한 개의 심볼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역, 니은, 디귿, 1, 2, 3 또는 어떤 문자. 한 개의 문자를 가지고 만든 하나의 디자인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 개가 지금 복제되면서 회전되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복제의 개수를 줄여볼게요. 아, 이제 찾으셨죠? 시그마. 예, 시그마라는 도형 하나를 회전하고 평행 이동을 하고 크기를 확대 축소를 해서 복제를 하면서 다양한 도형의 형상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시그마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요 안에 다양한 기호가 있고요. 알파벳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문자가 있고 예, 간단한 한글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다양한 조작을 잠시 한 1, 2분 동안 해보세요. 이걸 하면서 어느 순간에 의도치 않는 멋진 디자인이 만들어질 순간이 있을 겁니다. 참고로 전 세계적으로 선생님들 하나 질문 드릴게요. 혹시 지금 제 소리가 끊기는 선생님이 계신가요? 끊기는 선생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예,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없으시네요.
한번 디자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방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기업체의 로고를 디자인하는 회사도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단순히 이제 어떤 예술적인 어떤 체험과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어저께 한 선생님들 보니 한 선생님이 요 수업 디자인 이걸 보고서 작성 보니까 요거를 활용해서 자신의 어떤 창업의 어떤 디자인 로고를 한번 디자인해 보라는 그렇게 해서 좋은 작품들을 전시를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선생님들도 계셨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이런 모양이 연출될 것 같지만 또 실제 여러 가지 조작을 해보면 여기서 이런 모양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만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뭐 애니메이션으로 하게 되면 또 회전도 하는데 이런 걸 좀 잘 만들어서 회전을 시켰을 때는 스트라버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스트라버 효과가 뭐냐면 이제 자동차 바퀴가 돌아가다 보면은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돌아가다가 어느 순간 거꾸로 돌아가는 느낌이 보이죠. 착시 현상. 그런 현상도 여기서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글로도 만들어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봐서 뭘로 만들었는지 전혀 모르겠죠. 이렇게 말하는 한글로. 네. 자, 이제 어느 정도 좀 만져 보셨으면 이것도 창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술적인 활동도 얼마든지 수학에서의 아이디어는 단지 이제 기술공학, 수학적 문제가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의 문화, 예술로도 이제 흡수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이제 수학원이나 미적분 쪽은요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한 분. 네. 무조건 좀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내용적인 면이 좀 어려우니까 이것도 이제 조회를 해보면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있는데요. 한 2개 정도 쉬운 것만 디자인 쪽이니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건 제가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수학적 직관과 아니 수학적 직관이요. 그냥 단순한 직관과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그 정말 반전된 결과 그런 것들에 대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주제로 이상한 급여 조건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냥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주제 활동들을 각 단원의 수업을 마친 후에 진행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 내용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2개의 업체가 있고 그 2개의 업체에서 한 달 동안 이제 일당을 지급을 합니다. 한 달 동안 어떻게 일당을 지급하냐면 A라는 업체는 숫자를 좀 크게 해봤어요. 첫 번째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한 달 동안 31일 동안에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럼 한 달째는 3억 1천만 원이 되고요. 그것을 총 더하면 한 달 동안의 급여 총액이 되겠죠. 자, 이와는 반대로 B라는 업체는요. 첫째 날은 10원, 둘째 날은 20원, 2배씩 올라갑니다. 셋째 날은 40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달 동안 지급을 합니다. 그럼 첫 번째 A 업체는 등차 수열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 업체는 등비 수열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수열을 배운 다음에 진행을 하면 좋을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먼저 학생들에게 직관적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직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계산의 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갖는지. 자, 이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먼저 직관적 상상을 해보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나름대로의 이제 방법을 써서 뭐 꼭 계산기가 없더라도 예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예측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해봐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확한 수학적 계산을 같이 실행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선 제가 미리 만들어 놨지만 뭐 계산기 정도를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요. 숫자가 좀 크다 하면은 단위를 조금 낮춰서 해도 되고요. 자, 언뜻 보면은 당연히 1,000만 원, 2,000만 원에서 3억 1,000만 원까지 가는 A 업체가 커 보일 것 같지만 실제 계산을 해보면 그렇지 않죠. 자, 시간이 지날수록 한 20일 정도까지만 돼도 당연히 A 업체가 더 많긴 합니다. 그런데 25일, 즉 26일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일당이 역전이 되기 시작을 하죠. 일당이 역전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폭발적으로 그 값이 역전 현상이 나타나서 한 달이 지났을 때 급여의 총액은 약 5억과 21억, 4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그 원인은 무엇일까? 그래프를 보고 이제 설명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등차 수열은 1차 함수죠. 1차식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은 지수 함수죠. 특히 미수가 1보다 큰 지수 함수는 기하학적인 증가를 갖는데 이러한 기하학적인 증가가 초월적이죠. 저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의 폭발적인 증가의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그래프와 이 계산의 값의 변화를 가지고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제 활동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활동 과정으로 이제 학생들하고 진행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종이접기 게임, 지수의 기하학적인 증가 사례를 가지고 이런 활동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종이접기 게임. 학생들에게 A4 용지 한 장을 주는 겁니다. A4 용지 한 장을 주고 그 종이를 계속 절반씩, 절반씩, 절반씩 접어 나갔을 때 몇 번까지 접을 수 있는지, 여기까지는 현실 속에서의 실험이고요. 수학은 보통 학생들이 접으면 한 7번 정도밖에 못 접습니다. 그런데 사실 7번밖에 못 접는 것은 그 이제 종이와 이제 손의 악력 때문에 더 이상 안 접혀서 그러는 거지, 그런 부분을 다 해소하고 나면은 계속 우리는 이론적으로 접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많이 접을수록 이제 면적은 좁아지겠죠. 면적은 좁아지지만 대신 이론적으로 계속 쌓아보면 종이의 두께는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 접을 때마다 2배씩, 2장, 4장, 2배씩 계속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론적으로는 100번도 접을 수 있고 1000번도 접을 수 있는 거죠. 수학 속에서는. 그렇게 계속 몇 번을 접어 나가면 이 종이가 태양까지 도달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이거 직접 계산은 어렵죠. 그래서 이땐 정말 필요한 게 계산기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산기로 2의 50제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2의 50제곱이 2의 거듭제곱 32, 64, 128, 256 해서 점점 얼마나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2의 50제곱이 됐을 때는 그 수가 얼만큼 돼서 태양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충분한지 해서 그 거리를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학생들이 이 매스메티카라는 정규 수업 속에서는 이 수업을 속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또는 계산기 또는 뭐 로그를 이용해서 근사값 정도 그 정도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제가 맨 마지막에 이제 6번째 시간에서는요, 매스메티카라는 프로그램 자체를 이제 학생들하고 교육하는 새로운 이제 교과목을 하나 이제 만들었어요. 그 속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매스메티카를 이용해서 이 계산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학생들이 지필 계산 속에서 풀 수 있는 이 종이접기의 원리 정도를 이해했는가라는 것을 이제 수행평가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수행평가로 제시한 게 바로 얘예요. 자, 두께를 제시하고, 자, 태양까지의 거리를 제시하고, 최소 몇 번 접으면 태양까지 도달하고 몇 번 접으면 다시 왕복할 수 있는가, 지구에서 태양까지 왕복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문제를 제시하는데, 대신 지필 계산의 복잡성을 이제 좀 줄여주기 위해서 n 플러스 n 값을 제시했습니다. n 플러스 n 값을 제시하면 사실 종이접기의 원리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친구는요, 2의 거듭 제곱을 계산해내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어렵게 이 문제를 계산하려고 하다 못 풀죠. 그래서 단순하지만 그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게임 활동 후의 수행평가 문제였습니다. 자, 역시 또 45분이 됐네요. 이후에 이런 문제들은요, 조금 더 이제 어려운 부분이죠. 미적분 쪽은. 그래서 미적분 쪽은 생략하고요. 자, 미적분 쪽에서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만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대한 어떤 작도의 측면상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 온라인 수업 때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그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삼각함수의 작도의 활용, 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이번에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녹화 방식으로 했어요. 아무래도 라이브가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집중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터치가 되는 노트북에서 이제 전자노트를 이용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그 필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 이게 바로 사인 엑셀 그래프. 자, 그럼 이 사인 엑셀 그래프를 우리가 손으로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 지금 좀 너무 빨리 지나갔는데 다시 한번. 다시 원 상태로 돌아와서, 자, y는 사인 엑셀 그래프는 우리가 어떻게 그려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손으로 그릴 줄 알아야 되니까 320도까지는 하는데 y좌표로 음수가 되죠.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작도를 통해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단위원과 동경이 원과 만나는 점에 x좌표와 y좌표. 그랬을 때 r분의 y좌표가 바로 x값에 대응하는 삼각함수 사인의 값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y좌표의 값에 크기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갑니다. 예, 이게 바로 이제 실제 제가 진행을 했던 온라인 수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0도부터 3대 예, 전자노트를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그려볼게요. 예, 계산. 0 연결합니다. 0 올라가. 이렇게 해서 전자노트를 만듭니다. x값과 fx값과 이렇게 전자노트로요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자, 더 나아가 가지고 제 전자노트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하고 하는 수업은 이렇게 매 수업을 전자노트로 이렇게 다 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온라인 수업을 마치고 이제 등교 수업을 할 때는 이 전자노트를 그대로 인쇄를 해가지고 다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해서 복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요.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들면 학생들이 얼마든지 다시 리플레이 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온라인 수업이 아닌 작년부터 이제 이 수업 방식을 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 교실 속에서 이제 좀 빔 프로젝트 120인치짜리 큰 화면으로 이렇게 해서 전자노트를 이제 터치를 하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요. 칠판을 사용을 안 합니다. 이렇게 수업을 하면은 왜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냐면 학생들이요. 수업할 때 어때요? 늘 뭘 이렇게 특히 여학생들 계속 적습니다. 예. 듣기보다는 계속 기록에 자꾸 집중을 하기 때문에 수업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매 수업이 끝날 때마다 이걸 아예 인쇄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제 더 이상 이제 필기를 하지 않고 저희 설명을 귀담아 바라보는,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이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수학, 원과 미적분은 좀 비교적 쉬운 간단한 소재 정도로 다뤘고요. 지금 10시 50분입니다. 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다시 11시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